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은 주로 수행평가할 때 아크릴 물감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는 수행평가 할 거니까 아크릴 물감 챙겨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종종 다른 물감, 특히 수채화 물감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아크릴 물감이 다른 물감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 때문에 선생님이 아크릴 물감을 주로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물감의 이름으로 수채화 물감, 유화 물감,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크릴 물감은 1960년대에 개발이 된 비교적 가장 최신 물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신상품이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을 쓴답니다. 오늘 수업 끝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면 좋겠지만 우리 아크릴 물감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감이 발명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수채화 물감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유화 물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이 가장 저렴한데, 물론 메이커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제 뭐 국산 S 브랜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채화 물감 10mm가 대충 2,2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 물감은 1,1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은 이제 5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수채화 물감이 좀 더 뭐 압도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은 물 대신 기름을 쓰기 때문에 물감을 제외하고도 그 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비싼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화 물감 자체가 이제 기름을 쓰기 때문에 기름 냄새에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물론 이거를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는 뭐 붓세척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당연히 원래 쓰는 기름보다도 붓세척액 같은 게 더 비싸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 아무데나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크릴 물감이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물감이다 보니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부착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혹은 이런 도자기 같은 거에도 그리더라도 이렇게 물감이 잘 먹습니다. 그쵸? 자, 반면 수채화 물감은 주로 종이에 흡수시켜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는 재질에는 물감을 올릴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물감이 고정이 되지 않죠. 그리고 유화 물감 같은 경우에도 종이에다 만약에 유화 물감을 그리게 되면 종이가 유화 물감의 기름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감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종이, 돌, 나무 그 어떤 곳에 그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유화처럼 그릴 수도 있고 수채화처럼 그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유화처럼 그리는 건 뭘까요? 보통 유화는 물감을 두껍게 발라서 재질감, 텍스처가 느껴지게 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물감을 두껍게 쓴 게 보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물감이 매우 두껍게 발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리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유화처럼 그린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을 섞지 않고 이렇게 직접 두껍게, 더 두껍게 붓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거를 유화처럼 그린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물감이 이 두께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걸 유화처럼 그린다라고 얘기하고, 수채화처럼 그리는 건 이제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종이에 물감을 흡수시켜서 그리는 거를 수채화처럼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 물감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런 아크릴 물감의 네 번째 장점으로는 빨리 마른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크릴 물감은 웬만큼 두껍게 바르더라도 뭐 1시간 정도면 마르고요. 뭐 좀 얇게 바른다든지 뭐 수채화처럼 쓴다든지 하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마르겠죠. 빨리 마른다는 게 꼭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유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두껍게 발라 놓으면은 사실 한 달이 지나도 안 마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학교에서 쓰냐고. 좀 전에 그 컵에 그렸던 이것도 얼추 이제 다 말라 보이는데 한번 만져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 일단 아크릴 물감은 한번 굳고 나면은 다시 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작품이 5년 전에 미술을 정말 열심히 하던 경원 중에 모 소은양과 모 규현양이 그린 작품인데 아크릴로 그렸거든요. 이 아크릴로 그린 그림에 물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발라도 전혀 물감이 묻어나지 않죠. 자, 반면 한 6개월 정도 전쯤에 선생님이 그린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꽃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물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씨. 자,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아크릴 물감은 건조되고 난 뒤에는 강력한 피막을 형성해서 강한 자외선이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장점을 가져다 주느냐? 일단 수채화 물감은 한번 그리고 나면은 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물감 혹은 물을 발라서 종이를 그리다 보면은 종이가 일어나고 혹은 종이에 구멍이 뚫리는 경험들을 뭐 한 번씩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렇게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종이가 이제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제 미술의 좌절감을 겪는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반면 아크릴 물감은 그게 없어요. 계속 그 위에 새로 그리고 새로 그리고 새로 그려줘도 오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내가 수행평가를 아무리 조졌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포기하기 전에는 언제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물감, 아크릴 물감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정도로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찬양해 봤습니다. 자, 진짜 이 정도 했는데 아크릴 물감 가져오라고 했는데 수채화 물감 가져오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